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순창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희승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순창군민 여러분, 우리 남원 순창 지역은 전국적인 지명도에 비해 정치적 자존감이 전무한 지역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1987년 민주헌법 체제 이후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남원 순창을 지역으로 한 국회의원은 있었어도 우리 지역 지명에 어울리는 자존감을 가진 정치인은 없었다고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 이제 저 박희승은 남원 순창에 들어맞는 정치적 이유상 확보를 위해 20대 총선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 순창 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 동력 부재, 사회적 인프라 부족, 아이템 부족 등에다가 장래도 그리 밝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북의 다른 지역은 경제적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번영 일로에 있는데 왜 우리 남원 순창 지역은 30년 전의 형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역 발전에 대한 이코노믹 마인드조차 없는 정치 경제적 리더십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저는 남원 순창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비전이 있고 정부 재정을 끌어올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며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인프라가 있습니다. 저 박희승은 지역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중앙에서 인정받는 검증된 영입 인사입니다. 저 박희승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 박희승은 민본 입법이라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헌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정치 제목입니다. 저 박희승 검증되고 준비된 리더십으로 남원 순창의 정치적 자존감을 세우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나아가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세우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남원 순창의 정치 거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대장을 끌어올리는 인적인 대목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인프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기재부 쪽에 뭐 국장들이나 사무관 과장, 그다음에 뭐 청와대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 인적 교류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기재부 같은 어떤 관료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뭐 그룹 회장은 아니었지만 회장님도 있고 뭐 회장 바로 밑에 부회장급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힘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뭐 공천 권유도 많이 받았는데 서울이나 뭐 안양권 검열탄.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제가 한 번은 꼭 고향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남원 순창 지역이 선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굉장히 인적 친밀감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서 또 남원의 자존심, 순창의 자존심을 좀 세우고 싶고 아울러 또 전북도 사실은 정치를 좀 더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쪽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 모든 것도 하고.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뭐 상원, 하원을 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도 뭐 클린턴 대통령, 뭐 지금 오바마 대통령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국회라는 게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가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입법을 한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혜택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또 판사 생활 24년, 법무관 3년, 사법연수원 2년에서 29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입법을 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그동안에 법원 출신이 국회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대개 이제 평판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가는 게 보통의 관리였는데 제가 뭐 민주당 쪽이나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법원에서 제일 고위직
뒤에 있다가 아마 바로 국회로 가는 첫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 변화된 모습이고 또 정관예우 막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데 그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바로 지금 국회로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검찰의 고위직들이 또 주로 정계로 진출하는 또 여당 쪽으로 새누리당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도 좀 이렇게 중량감 있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해서 입법을 하는데 좀 균형줄을 맞춰주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남원의 발전이나 또 남원의 어떤 정치적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당연히 뭐 경선을 해야 되면 경선을 해야죠. 뭐 당연한 거고 특혜를 받아서 정치를 시작할 생각은 없고요. 그다음에 경선 룰도 아마 신인에게는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입법 뭐 물론 이제 제가 법원에 몸담고 있어서 이제 법원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행정절차법 이런 것도 사실 행정소송법 중에 왜 이행명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국회에도 입법이 올라가 있는데 전혀 지금 한 10여 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뭘 시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게 많이 제기되거든요. 왜 행정청에서 해야 돼요?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승리를 해도 행정청에서 또 안 하고 있으면 또 소송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이행명령 제도가 다 있습니다. 법원에서 봐서 이건 해줘야 된다 그러면 강제로 이행하는 행정청에 명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권한을 침해받는다 생각하고 사법 권력이 너무 세진다. 법원 권력이. 근데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는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원 검찰청이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검사 판사를 구분을 못합니다. 사실은 검찰이 어차피 행정소속으로 처벌하는 기관이고 그렇지만 법원은 사실은 뭐 균형적인 판단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좀 보호하려는 소수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원 검찰이 늘 같은 건물로 있다 보니까 동일한 기관으로 국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법원은 한 20, 30년 정도 신축 건물을 칠 때 법원 검찰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행정부는 검찰이 기재부고 같은 자기들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서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법원은 사실은 시민들을 어떤 사회 약자나 이런 걸 구제해주고 또 죄 없는 사람은 또 무죄를 밝혀주는 전혀 다른 기관인데 검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법원도 무슨 권력기관을 알고 그런 오해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도 그 지원자하면서 기자들하고 그런 얘기 좀 쓰라고 하면 한마디도 안 씁니다. 검찰을 들여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내가 정치인이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것도 바꿔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외국에는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같이 있는 건 한도 없습니다. 그 뿌리는 아마 그 일제시대에 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일본 사람들 이렇게 두 기관을 같이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해방후에도 이제 정치 권력이 그 통치하기는 참 편하니까 같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저희가 제가 그 법원 근무하면서 늘 느꼈던 그런 어떤 우리 생활에 불편한 것들 좀 입법으로 좀 해결하는